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나를 앞에 나와서 좀 놀랐는데 어제 왔어요. 제가 저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자체 프로모션을 넣었어요. 15일 동안 매일매일 저에게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하는 거 1번, 책을 읽고 독서한 인증샷을 남기는 거 2번, 매일매일 갈바닉하는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는 거 3번, 그리고 한 명을 초대해서 저에게 비타민을 붙이는 거 4번, 이 네 가지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 이 초대는 이제 한 명이죠. 저는 한 3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 이제 제 차로 같이 와서 같이 놀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12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근데 오늘 어제 새벽까지 놀았어요. 같이. 저는 이제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좀 쉬고 방에서. 근데 너무 신나게 막 새벽 4시 막 스키 타러 몇 명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이제 저는 이런 준비를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퇴실 시간이 11시인데 3시까지 연장해주고 왔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방에서.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철없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뉴스캠 사업을 시작한 지 딱 5년 됐고요. 6년 차에 접어들어요. 벌써 제가 26살에 뉴스캠 사업을 시작했고 3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랠리 장소에는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알아보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초기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5년간 뉴스캠 사업을 하면서 물론 잘하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뉴스캠 사업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이해한 뉴스캠 사업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마스크 거의 다 쓰고 계신데 사실 캔슬도 많이 됐을 거고 고민 많이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잘 귀를 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의 1시간 조금 넘는 강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전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좀 풀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1년 동안 재수했어요. 대학을 못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목표와 꿈이 있어서 대학을 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대학교 다니다가 남자들 피할 수 없는 뭐가 있죠? 군대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는 군대 힘든 데 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선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군대 전역하고 학교 바로 복학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군대 선임들이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이런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1년 정도 외국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전역하자마자 군대 막 전역한 패기로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100만 원 딱 들고 호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스킨스쿠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군대에서도 스킨스쿠버 배우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킨스쿠버 해보셨어요? 지구의 70%가 물인 거 아세요? 우리는 30% 육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70%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스킨스쿠버를 교육해주고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스쿠버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제가 스쿠버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제가 호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호주에서의 경험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25살 나이에
우리나라와는 전혀 환경이 다른 새로운 나라에 가서 혼자 적응해서 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큰 세상을 보게 됐고 내가 과연 내 인생에 행복이 뭘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을 뭔가 잘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25살 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호주에 살면서 뭔가 한국은 200개국 이상의 나라 중에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아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호주에서 제가 스쿠버 강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이 자유로운 이 드넓은 바닷속을 뛰어들면서 돈을 벌고 외국인들과 함께 스쿠버를 하고 이런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학교 복학해서 취업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묶여있는 그 생활을 할 텐데 호주에서의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학교에 복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이과생이다 보니까 맨날 하는 공부가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데 이 공부의 끝점은 어차피 직장 생활이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껏 자유롭게 스킨스쿠버를 하고 여행 다니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직장을 다녀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제 대학교 동기로부터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태어나 처음 들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도 없고 그렇다고 의심도 없고 그냥 한번 와봤어요. 이런 랠리 장소에도 와봤고 연합 강의장에 가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판단을 잘했던 게 뭐냐면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둘 중 하나 아닌가요? 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의 둘 중 하나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동적으로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안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제가 가장 잘했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이상을 뉴스킨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듣고 유튜브 강의들을 계속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으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을 만나서 질문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검토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면요. 내가 이 사업을 잘 해내기만 한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내가 원할 때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마음껏 스쿠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저 이과생이고 수에 좀 빨라서 뉴스킨 수익 구조를 제가 초반에 빠르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해내기만 한다면 진짜 멋진 삶이 가능하겠구나 이해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너무 멋진 사업인 것과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난 직장도 안 다녀봤고 사회 경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사업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이랑 비교해봤어요. 저는 뉴스킨 안 했으면 그냥 직장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도 열심히 했을 거고 뉴스킨을 해도 열심히 할 텐데 열심히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직장에서의 끝점이 무엇일까? 이런 거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껏 좀 여행하고 이러고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그 삶이 가능한가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거와 별개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아침부터 직장이라는 그 출퇴근 시간 동안에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그게 가능할 거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할 텐데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그래 30대까지는 다양한 경험들 해봐도 괜찮다. 뉴스킨 설령 내가 결과를 잘 못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나에게 자산으로 쌓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뉴스킨 사업이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 자신은 없었지만 잘 배울 자신은 있었거든요.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6살에 학교를 스탑하고 뉴스킨 사업을 도전했고요.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 듣게 된 말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노력이 더 중요하지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고생해서 가지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운전할 줄만 안다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덜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이게 도구의 선택의 차이라는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지금 1000분 이상의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행복의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큼 자신이 있어요. 이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전거라면 뉴스킨 자동차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이 자동차를 넘어서서 비행기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사업은 1차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뉴스킨 유통 사업입니다. 제조업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뉴스킨은 결국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이 유통돼야 돈을 벌 수 있는 거 맞아요. 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제품이 넘어갈 때 광고나 이런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광고랑 유통 과정이 품질과 상관이 있나요? 품질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보기 위해서 나온 유통이 이런 거예요. TV용 쇼핑, 대형마트,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애용하고 계실 텐데 이런 유통은 옛날에 없었잖아요. 새로 생겨난 유통이에요. 여기서 구매하면 같은 제품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직거래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유통 과정을 일반 유통보다 훨씬 간소화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을 남기는 사람이 적겠죠. 그 돈을 세이브해서 소비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어디서 사는 게 현명한 소비인가요? 아래에서 구매를 하는 게 현명한 소비가 되겠죠. 근데 사실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모델을 써서 광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몇백억 대의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광고비가 결국은 다 누구 부담이죠? 다 소비자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광고를 안 믿어요. 광고,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올수록 제품의 품질이 좋다라고 이해하세요. 그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한번 없애보자 해서 나온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도 안 하는데 유통 과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거품을 다 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생산 원가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광고를 포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유통은요. 기업 주도형 유통이에요. 유통을 기업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고 이게 전부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 판권을 소비자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소비자들이 제품 쓰고 좋으면 제품만 써도 좋지만 판권을 소비자들에게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권을 받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회사 매출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인정해서 여러분들께 광고비를 대신 주겠다. 연예인들에게 줄 광고비를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어요. 이론에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죠.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뉴스킨 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 판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이 자리에 기회를 보고 모여있을 수 있는 거구나도 이해가 됐고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니네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왜 광고 안 해? 이것도 제가 이해가 됐고 나 시중에 그 유명하다는 제품들보다 어떻게 뉴스킨이 더 좋다 그래? 그 부분도 이해가 됐어요. 원가 자체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구나?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건 수익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돼요.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수입을 번다.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결국은 뉴스킨 제품 팔으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영업이잖아. 이게 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 영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계속 제품 파는 무언가를 하는 건 저에게는 전혀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 저에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지 뭔가 영업, 특히 화장품, 이런 뷰티 관련된 아이템을 남자인 내가 판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뉴스킨이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뭐 다 좋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뉴스킨 제품 판매하는 일로 이해가 된다면 이게 사실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좀 무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목표는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비즈니스인가? 그러면 도대체 영업과 비즈니스의 차이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은 나의 노동력, 그게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업은요, 팔려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영업한 사람인가요? 사업가인가요? 사업가. 백종원 사업가죠. 근데 백종원도 아마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가게들 다 문 닫아야 되고 백종원도 돈 못 벌 거예요. 그럼 결국 백종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지만 백종원은 음식을 팔고 있지 않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 세상에 삼성 제품이 이건희로부터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지만 이건희가 핸드폰을 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팔려는 나가는데 팔지 않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영업은 내가 직접 하는 걸 의미하고 사업은 시스템으로 파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럼 뉴스킨 사업에서 내가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써야 되는데 내가 팔아야 되는 영역인가? 아니면 이 사업의 끝점이 나로부터 제품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일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이 후자라는 게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전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다방 사장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 판다면 한 달에 3,000잔 파는 거 맞죠? 자, 근데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백다방은 5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만약에 백종원이 500개의 대리점에서 커피가 100잔씩 팔린다면 백종원 입장에서는 하루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150만 잔을 팔아봐야겠다.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봤더니 50년이 걸려요. 백종원이 한 달에 내는 결과는 백다방 사장님이 50년에 내는 결과가 같다. 백종원이 3달 일하면 백다방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그 결과를 못 쫓아간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자, 백다방 사장님은요,
본인의 24시간을 가지고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팔아야 돈을 벌고 가게 문 닫으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종원은요 500명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500명이 일을 하는 결과를 본인의 수입과 연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백종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백다방이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시스템화를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백종원이 외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놀다 와도 강남에 있는 백다방, 새마을식당, 한식부차, 홍콩반점 이런 대리점들이 돌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해놨어요. 그 가게들이 잘 돌아가면서 다 백종원에게 수입 들어가게끔 연결시켜놨다는 거예요. 아, 백종원은 결국 매출이 발생해야 돈을 버는 사람은 맞지만 직접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켜놓은 사람이구나. 이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네, 무섭다, 재밌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나요? 레버리지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지렛대예요. 자, 제 앞에 만약에 큰 돌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 힘으로 이거 못 들어요. 근데 긴 막대기와 받침대를 갖고 와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거를 들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못 들지만 여러 사람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 이거 10명이 함께 들자 하면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힘을 우리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1000분 이상이 계신데 제가 1시간의 강의를 여기 계신 1000명에게 1대1로 한다면 저 1000시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지금 1000명이 모여 계신 곳에서 한 방에 하죠. 그럼 저 지금 1시간 동안에 1000시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네. 1000배 효과예요. 엄청난 효과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레버리지라고 해요. 우리는 뭔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개발해왔고 무언가 많은 고민을 해서 효율적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부자들은요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도 이 레버리지 방식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도 레버리지로 벌 수 있을까? 편리하게 벌 수 있을까? 지렛대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급을 올릴 수 있을까?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 스펙을 쌓아서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다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캠 사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부자들의 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듣고 실제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책을 보고 이런 성장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른쪽, 이 왼쪽에 있는 수입은요 노동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노동력이 곧 수입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 이게 왼쪽 분면입니다. 이게 많이 벌고 적게 벌고와 상관이 없어요.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95% 이상이 이쪽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쪽의 단점은요, 시간과 돈을 같이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의 수입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수입이에요.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쪽은요, 처음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산과 시스템이 세팅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나의 노동력과 상관없이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삶을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오른쪽 수입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근데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하면 왼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한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앞에 예전에 강의하는데 맨 앞에 계신 분께 여쭤봤어요. 미래의 내 남편이 어느 정도 수입을 받으면 만족스럽겠냐? 그랬더니 500이래요. 근데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는데 수입이 300이면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기준 미달이라는 거네요. 그렇대요. 500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근데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 300만 원이 만약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분은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300만 원이 월세로 나온다면 이거는 지금 노동과 상관없는 돈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그런 형태의 수입이 있다면 굉장히 여유롭겠다,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겠다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주랑 결혼하고 싶다, 뭔가 이런 매력을 느끼는 게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노동력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이 이 형태의 수입이 된다는 걸 제가 이해했고 그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뉴스킨 사업의 매력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크든 작든 이 수입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나의 유통 자산 그리고 나의 시스템을 소유해서 내가 버는 수입이 권리 수입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수입적인 매력이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삶을 사는가? 일단 뭐부터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게 주는 만큼만 삽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를 캐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아무데나 열심히 파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석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파야죠. 아무데나 파요? 일단 파고 보자. 10년이 지났는데 없어. 안 판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 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한 이력서 50군데 뿌려서 저를 뽑아주는 곳 중에 돈 많이 주는 데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떨 때 행복한 줄도 모르고 그냥 제 인생의 끝점, 내가 내 이 100년이라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채 그냥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가야 되고 남들이 취업을 하니까 하고 토익 점수를 맞으니까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내가 진짜 좀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스쿠버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 작은 꿈 하나가 생기면서 직장을 다니면 그런 삶을 못 살잖아. 그러면 불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는 이거는 안 하는 만 못하는 건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뉴스킨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판단할 때는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선택할 때 기준을 이 일이 쉽다 어렵다 혹은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실 나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면 쉬운 일이어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에게 너무나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은 극복의 대상일 거예요. 사실 쉽고 어렵다는 거는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만약에 이 전체를 여러분들 한 분에게 여기를 청소하시면 밥 사드릴게요 하면 하실 거예요. 이 건물 전체를 청소 싹 하시면 밥 사준다면 안 할 거죠. 근데 현찰 100억 이러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쉽냐 어렵냐는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밥을 준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되는 거고 돈을 준다 그러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할 이유가 되는 것처럼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매력적인 수입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만 주어집니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의해서 권리 수입을 받는 거예요. 서장훈 아시나요? 이 사람은 농구선수였는데 지금은 강남과 홍대에 서장훈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서 월세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죠? 본인 소유의 건물이 되겠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에요. 백종원이 우리나라에 깔아놓은 프랜차이즈 종류만 30가지가 넘고요.
개수로 따지면 몇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몇천 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부터 각각 로열티를 받아요. 자, 서장훈이 가지고, 이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요, 그럼? 프랜차이즈 대리점, 그리고 그 각각의 대리점에서 음식 먹는 소비자들, 고객들, 그거 결국 다 백종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종원에게 당신이 자산이 뭡니까? 하면 대리점, 프랜차이즈 대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은 장범준 아시나요? 요즘에 방송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송 활동이 뜸하시냐 물어보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안 나가도 사람들이 노래를 계속 듣는걸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장범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될 거고, 장범준은 그 저작권료를 모아서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에서 또 뭐가 들어오겠죠? 월세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장범준 같은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게 어느 순간 자산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자산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나 한 달 일하면 얼마 줄 건데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엘 롤링 해리포터 작가죠. 이 책 하나만 가지고 1년에 3천억의 인쇄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본인이 쓴 책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크기 말고요. 수입 구조가 부러우세요. 이런 형태의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사실 500만 원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형태의 수입 중에 나 이거 하나 자신 있어 하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런 형태의 수입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려받은 어떤 재력, 돈이 많거나 아니면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은 이런 형태의 권리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스펙 쌓아서 남들이 똑같은 시간 일해서 200벌 때 500벌 수 있는 몸값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5% 미만들만 이러한 형태의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뉴스킨 사업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요, 상식적인 노력을 지속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수익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과 연결이 된다면 이 뉴스킨 사업은 여러분들에게 둘 다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수익 중에 뉴스킨과 비슷한 형태의 수익이 있다면 백종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작사 작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백종원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에게 그럼 앞에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 5년 동안 만든 그 자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제가 잘 분석을 해보니까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가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징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법은 플랫폼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같은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규모의 유통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플랫폼 아시나요? 요즘에 대세인 비즈니스는요, 다 플랫폼이에요. 어플 갖고 하는 비즈니스들 다 플랫폼이죠. 배달의 민족 아시나요? 배달의 민족 굉장히 특이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제품도 없고 뭐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의 공간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배달의 민족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우리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국집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중국집들 다 나오고 그 메뉴들 다 나오고 가격 비교되어 있고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 써 있으면서 현명한 소비할 수 있죠. 그럼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몰릴수록 많은 음식점들은 배달의 민족에다가 본인의 메뉴를 런칭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에서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몰리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주문했다면 그 음식점은 배달의 민족에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이 돈 버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통해서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입을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에어비앤비, 야놀자, 요기요 이런 모든 회사들, 플랫폼 기업들 이게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회원을 구축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은 프랜차이즈. 네, 다음은 프랜차이즈인데요. 프랜차이즈는 이런 구조예요. 자, 커피 먹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를 일정 부분 이끌어내고 있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대리점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백종원과 같은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돈은 누가 쓰죠? 소비자가 써요. 소비자가 쓰는 돈을 가지고 대리점 사장님도 돈을 벌고 백종원도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근데 대리점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백종원과 같은 경영자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리점은요, 영업이라고 불러요. 커피를 파는 자영업이에요, 영업. 근데 오른쪽에 저 끝에 있는 그 백종원은요, 사업이에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비자망을 구축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수입을 받고 싶으면 사실 백종원 영역에 있는 백종원만 가지는 수입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은 대리점까지입니다. 우리가 커피 먹을 수 있고 돈 모아서 백다방 하나를 차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백종원의 권한을 주지는 않는 거 아시죠? 자, 이게 프랜차이즈 구조입니다. 커피 먹는 소비자, 그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 그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 자, 뉴스킨 볼게요. 똑같습니다. 뉴스킨도요, 플랫폼 사업입니다. 뉴스킨에서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구축하는 방식은요, 플랫폼 방식이에요. 뉴스킨은 1차적으로 제가 플랫폼이에요. 저는요, 매장도 없고, 재고도 없고, 창고도 없고요, 제가 뭘 생산하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한 100만원 들고 와서 뉴스킨 제품 사러 왔습니다 하면 전 그 사람한테 뉴스킨 제품을 못 줘요. 제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제가 하는 역할은 뉴스킨 제품을 판매하는 뉴스킨 본사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장소에 있지만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저의 소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들이 필요하는 제품을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제 매출이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장을 차려놓고 제품을 만원에 떼어서 2만원에 팔고 만원을 남기는 형태의 사업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뉴스킨 본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뉴스킨 사업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이 플랫폼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킨 소비자예요. 그리고 여기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 뉴스킨 소비자시죠? 내가 뉴스킨 쓰는 소비자입니다. 근데 뉴스킨은 나만 쓰는 소비자로 남아도 돼요. 근데 내가 뉴스킨 소비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입을 발생시켜보고 싶다. 대리점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대리점이라는 건 나 같은 소비자들이 많이 있으면 돼요. 뉴스킨은 나로부터 한 20-30명 정도의 소비자망이 구축되면 점포는 없지만 온라인 대리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대리점이 되고요. 뉴스킨은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1인 기업 플랫폼 대리점을 많이 양성해서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분양권까지 뉴스킨이 주어져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뉴스킨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서 출발하지만 대리점이 되고 나와 같은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뉴스킨 사업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소비자를 이런 형태로 구축해서 한 20명 정도 구축하면 대리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영역까지는 제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거리가 저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자, 백종원이 어떻게 돈 벌죠? 커피 팔아요? 아니요. 백종원은 백다방을 팔아요. 그리고 각각의 백다방에서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부분 나한테 가져와. 이거 하는 게 백종원 돈 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뉴스킨 똑같습니다. 뉴스킨은 제가 일정 부분 소비자를 갖게 되면 대리점이 되고 저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리점들도 소비자를 구축하겠죠.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매출에게 저는 로열티 받습니다. 5% 로열티 받아요.
자, 여기 있는 백종원과 제가 돈을 버는 구조가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아이템이 커피고, 여기는 아이템이 뉴스킨 제품인 거고, 여기는 점포 유통이고, 여기는 무점포 유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백종원과 저희 수익 구조가 똑같다는 게 제가 이해가 돼요. 차이죠. 오너가 되는 일이 맞구나. 나로부터 대리점을 만들어서 그 대리점이 발생시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사업이 맞구나. 근데 그 5%의 로열티를 여기 있는 제 1대 사업자들이 저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주죠. 네. 이런 부분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여자 사업자가 제 친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뉴스킨 사업을 지금 제가 3년 했을 때 들어왔어요.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제 동생에게 전달한 건 뉴스킨 제품 써봐 한 게 아니에요. 오빠랑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 뉴스킨 투잡으로 한번 해보자.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 하면서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자. 앞으로는 투잡 시대래. 너가 첫 번째 직장은 노동 수입으로 벌고 있다면 세컨 잡은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뉴스킨 한번 해보자. 자,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기회와 똑같은 거 아세요? 백종원은 백다방 사장님에게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한 게 아니죠.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어설프게 카페 차리시는 것보다 백종원의 네임 메뉴, 레시피 매뉴얼, 노하우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이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백종원 더본 코리아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시켜드려서 당신이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 다 갖추게 해드릴 테니까 백다방 차려보세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그 가게에서 일으키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 저한테 로열티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 아닌가요? 뉴스킨과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백종원은요, 이 백다방, 백종원의 가맹점인 백다방이 또 다른 대리점을 낼 수는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죠? 백종원한테만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대리점 분양권.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여기 있는 제 동생이 오빠, 내 친구가 뉴스킨 사업하고 싶다는데 나도 내 친구한테 이렇게 사업 기회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은 제 동생이 저의 그냥 가맹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시 본사의 역할을 갖게 되면서 본인으로부터 대리점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 여기서부터 백종원과 뉴스킨 사업은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저의 1대 대리점이라고 부릅니다. 1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저는 5% 로열티 받아요. 자, 5%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라는 게 왜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저의 노하우가 넘어갔잖아요. 뉴스킨 사업의 기회를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저의 모든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겠어요? 노하우 값 받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뉴스킨은. 그리고 저의 1대 사업자가 이렇게 2대 사업자를 만들어낸다면 2대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대에 당연히 5%가 가겠죠. 근데 2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저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업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2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똑같이 5%를 준다고? 사실 2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향력은 넘어갔겠지만 퍼센티지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2대도 5%를 준다. 3대는 여기도 5%라는 거예요. 4대, 5대, 6대까지 5%, 7대부터 못 받아요. 자, 그러면 뉴스킨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됐어요. 나로부터 6대까지 안에 들어온 모든 대리점들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5% 로열티 받는 사업이구나. 그러면 나로부터 6대 안에 대리점이 몇 개가 있냐의 게임이네. 근데 여기 있는 3대 대리점이 저의 수입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왜요? 그 3대는 본인으로부터 다시 6대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3대로부터의 4, 5, 6대는 저한테는 7, 8대 되니까 제가 못 받잖아요. 아, 이게 똑같은 6대 박스 안에 얼마나 많은 대리점을 만드느냐 게임이구나. 근데 서로가 대리점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로 팀워크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경쟁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만약에 6대 안에 1대로 대리점 100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6대 대리점 100개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 뉴스킨이에요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저 온라인 대리점 100개 가지고 있는 CEO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야, 이거 대리점 사업이구나. 프랜차이즈구나. 내가 백종원처럼 우리나라에 몇천 개 대리점을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1대부터 6대까지 안에는 몇천 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저에게 굉장히 설렘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사업의 장단점을 제가 분석해봤어요. 사실 단점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뉴스킨 단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일반적인 점포 유통은요, 대리점당 소비자 구축은 쉬워요. 왜냐면 돈을 들여서 점포를 차리죠. 그럼 소비자들이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그거 알아서 주문하나. 그러니까 내 대리점 하나 돌아갈 정도의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문을 한다기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내야겠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장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금이 듭니다. 점포를 내야 되니까요. 뉴스킨은 자본금이 들지 않아요. 점포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백다방은 강남 사람만 와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올 필요는 없잖아요. 제주도 백다방에서 먹으면 되지. 근데요, 뉴스킨 사업은요,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점포이기 때문에요, 제 몸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전 세계에 제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내가 가맹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 나와 같은 대리점을 분양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나로부터 6대까지 대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백종원은 1대밖에 없어요. 백종원은 본인과 1대 대리점밖에 없죠. 네. 근데 뉴스킨은 대리점이 무한대로 내려가죠. 네. 왜? 모두가 본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네트가 짜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그래서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거 5가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내가 뉴스킨 제품을 체험하고 나부터가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배워보는 거예요. 왜 배우죠? 모르니까 배우죠.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처럼 뉴스킨 제품 쓸 소비자들을 구축합니다. 한 20명 정도요. 그 네 번째로는요, 나같이 뉴스킨 사업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거죠. 한 6명 정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위에 4가지를 교육합니다. 근데 이 교육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이 함께 만든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내가 100의 능력을 갖출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나로부터 유통망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뉴스킨 사업에서 사업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은요, 3, 4번이거든요. 3, 4, 5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3, 4, 5번. 근데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하면서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1, 2번을 안 해요. 그러니까 1, 2번이 안 된 상태에서 3, 4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제품의 매니아도 아니면서 매니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뉴스킨 사업도 정확히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만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번을 잘해야 3번을 잘할 수 있거든요. 2번을 잘할 때 4번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 5번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1, 2번을 열심히 하시면서 3, 4, 5번의 행동을 할 때 뉴스킨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이 5가지를 반복하면서 6대 대리점까지의 유통 자산에 대해서 5%를 이렇게 받는 일이구나, 권리 수입이구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제가 왜 뉴스킨이 영업이 아니고 사업인지 이해시켜드리고 싶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저도 저에게 필요한 소비자 20, 30명을 만들어낼 때는 남들이 보기에 너 화장품 파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의 끝점이 뭐냐는 거예요. 백종원도 처음에는 쌈밥집 사장님이었어요. 그때 그 옆집의 가게 사장님은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이 가게 운영하는 그냥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봤을 수 있지만 백종원이 쌈밥집을 운영할 때 마인드는요, 이 가게를 나는 전국에 1000개를 만들 거야 라는 비전으로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킨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에요. 괜찮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여드리면 저 사진 안 믿어요. 막 이러시는 분 많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사진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죠? 한 달 이상입니다.
겁니다. 한 달 동안 갈바니까 리프트팩을 매일같이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에요. 제가 이 짓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 거의 뭐 40분 가까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킨 사업은요. 제품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곳에 제품을 안 쓰고 계시는데 레비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뉴스킨 사업에 대한 매력, 수입에 대한 매력, 어떤 이 구조에 대한 매력,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아이템이 누군가가 계속 쓸만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그냥 이론이에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돈을 쓴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돈을 쓰냐는 거예요. 소비자가 돈을 쓰죠. 근데 그 소비자가 그래 내가 네 얼굴 봐서 한번 사줄게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뉴스캔을 계속 쓸만한 제품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소비자를 찾아 나서야 될 거예요. 근데 뉴스캔 사업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나 뉴스캔 너무 좋아서 평생 쓸 것 같아요. 내가 여행을 갔는데 뉴스캔 샴푸를 안 가져갔으면 머리를 안 감고 말지 난 딴 건 못 써요. 이런 매니아가 구축될 수 있는 제품인가가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질 수 있는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제품이 정말 얼마나 우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품을 다 발라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뉴스킨 제품에 대한 정확한 검토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제품을 통한 인상을 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뉴스킨 사업하는 거 너무너무 반대하고 싫어하셨는데 제가 뉴스킨 그래도 아들이 하니까 한번 사주신 거예요. 물론 제 돈도 들여서 어머니를 사드렸어요. 어머니니까 가능하죠. 근데요, 어머니가 아들이 사준 거니까 열심히 쓰신 거예요. 좋아지니까요.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데도 제품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싫은 것과 엄마가 이뻐져야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제품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이 잘 키운 아들이, 우리 집 장남이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은 엄마는 꾸준히 쓰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에게 이게 매니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 제품이 정말 우수하구나 라는 부분도 이해가 됐고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진짜 시중에 있는 제품들과 이거 비교할 거리가 아니구나. 뉴스킨 제품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세계 최고 제품인 거 아세요? 네. 너네 회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2017년, 18년 전 세계 최고의 안티에이징 제품이라고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요.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전자적인 부분까지 개입이 돼서 근본적으로 노화를 찾아낼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하게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스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다. 유전자적으로 노화되는 부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거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끊임없이 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보상이 좋고 다 좋아도요. 사실 우리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니 회사가 안전하지 않다면 뉴스킨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들과 다른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뉴스킨 회사가 진짜로 전쟁이 나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망할 회사가 맞는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회사가 맞는지 우리 인간도 개개인의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기업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은요,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요, 아시아권에는 없어요. 그런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위 회사가 뉴스킨 회사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래퍼의 쇼에 출연한 적 정부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기다리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안
이유입니다. 라면 사람들의 특유를 꼬집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엄청난 자산가죠. 부동산 재벌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더니 그게 너네가 거기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사고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모든 자산을 다 잃었다면 이 사람이 직장 다닐 것 같으세요? 월급 받는 직장 다닐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는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영상이 저한테 굉장히 확신을 줬고요. 실제 뉴스킨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링, 프랜차이즈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지금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 학생들 레포트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학에서 다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영을 배우는데 경영을 왜 갔을까요? 경영을 하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영을 가르치는 경영학과 교수님은 경영을 해봤을까? 경영을 책으로 배운 교수가 학생을 경영을 책으로 가르치고 그걸 배운 학생들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을 해요? 경영을 당하러 들어가요? 이상하다. 진짜 경영학과는 여기인데 이곳이 진짜 경영학과인데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뉴스킨은 이론과 실전을 넘나드는 교육을 받죠. 실전을 통해 이론을 배우고 이론을 통해 실전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배울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책으로 배운 분들이 우리를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적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노하우를 주나요? 그 실전 비즈니스 스쿨은 여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차라리 여기서 4년을 있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요 뉴스킨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이런 부자 아빠 시리즈를 써서 억만장자가 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 세상의 노동 수입 쪽에 있는 여러분들 제발 남 밑에서 노동하는 선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권리 수입 쪽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대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라는 책이 이 책에 나옵니다.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 이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고요.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 이런 여러 책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뭐라고 나오죠? 평범한 모든 이들이라고 나와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줄 거고 그거를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배워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한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 랠리도 시스템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 랠리가 돌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랠리도 이미 그룹 차원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뉴스킨 회사가 이 왼쪽 걸 다 합니다. 연구개발, 생산회계, 공부방품, 배송, 분류 이 모든 것들을요 다 회사가 해요. 내가 만약에 쇼핑몰 하나를 차린다고 해도 이거 내가 다 개입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이거 다 본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킨 본사는요 딱 한 가지를 안 해요. 뭘 안 하냐면 광고 마케팅을 안 합니다. 광고 마케팅을 회사가 안 한다는 건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뉴스킨 안 쓰는 사람이 뉴스킨 본사에 가서 저 뉴스킨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 본사는 그 사람한테 뉴스킨 제품을 못 팔아요. 왜요? 뉴스킨은 판권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뉴스킨 쓰는 소비자 중에 한 분에게 전달받으세요. 그게 뉴스킨 비즈니스의 구조예요. 회사는 유통 빼고 나머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1인 기업들이 우리의 유통망을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형태로 만들어 나가면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켜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하면 5가지를 반복하면서 당신의 유통 네트를 짜보세요. 그리고 5% 로열티 소유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와 뉴스킨 본사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뉴스킨 직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뉴스킨 본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대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뉴스킨은요, 우리 같은 1인 기업들이 없으면 매출이 0이에요. 우리도 뉴스킨 본사가 없으면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하시는 분들과 뉴스킨 하시는 사업자들이 실제 사업하는 일을 하는 과정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제품을 유통하고 보험 팔고 리크루팅하고 교육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가 다르죠? 소유권이 달라요. 뉴스킨 사업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네트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지만 보험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네트의 소유권은 본사에, 회사에 있어요. 회사의 네트를 짜주고 짜줄 만큼 수당받아가는 게 영업이고 나의 네트를 만드는 것,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부터 자식에게 상속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2시에 시작해서 3시 10분까지인데 제가 2시 10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나요? 저 지금부터 5분 안에 못 끝내는데 괜찮아요? 죄송해요. 빨리 하겠습니다.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고 퇴직도 빨라졌고 수명은 길어진 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20대에 취업해서 정년이 60 이상까지 갔고 70 정도면 사망을 하는 시대에서는요.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걸로 혹은 모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때가 있었고 그 시절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을 때 그때는 뭔가 우리처럼 뭔가 지금 우리들은 뭔가를 누리면서 살고 싶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올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요 한 사람이 수입 경로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3개, 4개, 5개 늘려나가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정규직이 없어집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단순 반복하는 일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취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다 대체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는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다 프리랜서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 겪고 계신 거 아세요? 5차까지 겪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사고는 과연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대안이 필요한 시대에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대기업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진짜 의미는요. 권리 수입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우리가 직장 다녀봤자 어차피 기껏해야 30년 아닌가요? 길어봐야. 우리 100년 인생 중에 30년이라는 시간, 즉 회사에서 나의 노동력을 인정해서 돈 줄 때, 그때 계약서 쓸 때 회사에서 당신이 이 회사에 30년 충성하면 노후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런 계약 썼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다행스럽게도 회사로부터 월급 받을 수 있을 때 권리 수입 만드세요. 권리 수입, 회사에서 버는 수입 이상의 수입을 사이드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하셔야 될 겁니다. 직장을 은퇴했을 때의 나이가 태어나서 그때까지의 나이가 한 번 더 남았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이제 120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적인 수입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도 있는지 그 수입 형태 꼭 뉴스킨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속에 있더라도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힘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300만 원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안정인가요? 일을 못하는 순간 수입이 0이 되는 게 어떻게 안정인가요? 진짜 안정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 이거 지금 사실 그만둘 수 있는데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안정이고 그 힘을 키우고 있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뉴스킨 사업을 투잡으로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젊은 친구들 많다 보니까 많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이에요. 공감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일주일 아닌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할 거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고. 빨간색이 너무 적다고. 제가 직장 안 다녀봐서 모르는 거라고. 빨간색이 적다는 거예요. 이거 6시 지금 칼퇴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일 안 하는 걸로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자, 근데 설령 이렇다고 쳐도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우리의 삶의 70% 이상은 남에게 뺏겨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부여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의 24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과 나의 노동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을 우리가 가진 자유로운 삶의 70% 이상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그 일을 안 하는 시간이겠죠. 근데 사실 이 파란색의 시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쉴 데도 없이 직장으로 불려나가기도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되니까 주말에 쉬어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공감하세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최소한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살고 싶냐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돈은 뭘로 벌고 자산으로 벌고 사실 수입만 해결된다면 이 앞에 있는 빨간색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돈은 자산으로 벌고 내 24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다. 남에게 내버리지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더 같이 이동했으면 살고 싶다. 이런 삶을 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살고 싶다. 그게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가지려면요. 사실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자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건 쉬워요. 아니면 노동 수입 중에서도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시던지. 손흥민 주급이 2억이에요. 걔는 축구 안 하면 돈 못 벌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억씩 벌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곧 그냥 바로 자산으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 한 달에 거꾸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산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돌파구가 뭔가요? 결국 둘 중 하나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저 파란색 시간이라도 악착같이 쪼개서서 빨간색을 줄여나가서 결국은 10년 안에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시간이 더 없어요. 맞죠? 왜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파란색 시간은 집에서 쉴 수 있는데 파란색을 뉴스킨에 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간이 더 없죠. 더 바쁘죠. 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서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더 없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더 없는 이유가 뉴스킨 때문이에요? 직장 때문이에요? 직장 때문에. 근데 왜 뉴스킨에 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파란색 시간을 뉴스킨에 대신 목표를 정해야죠. 나는 2년 안에 뒤집어 엎겠다.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악착같이 바쁘게 열정을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하셔서 직장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사업의 가치는요. 수입적인 가치를 그동안 앞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가치들이 참 많아요. 평범한 우리가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세요? 뉴스킨에서 너무 많은 교육들과 가르쳐주는 거를 사실 우리가 무상으로 너무 많이 제공받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카페 하나 차려도요, 옆 카페에서 뭐 하잖아요? 바로 경쟁이죠?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깃집 하나 차리면 옆 고깃집에서 알려주냐는 거예요. 사실 사업은 내가 부딪혀서 진짜 두세 번 망해보고 한 달에 한 번 올라갔다 와야 자리 잡는 게 사업 아닌가요? 누가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사업을. 근데 뉴스킨은요,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이 사업을 하나도 모르고 자신 없는 상태여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오신 상태의 그 모습으로 뉴스킨을 성공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뉴스킨은요, 이 안에서 1년, 2년, 5년 지나면서 뉴스킨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의 모습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뉴스킨 안에서 철저하게 길러진 저의 모습입니다. 26살에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는요, 아무 사회 경험도 없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남학생.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사업가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성장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뉴스킨 사업이 너무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배움과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의 자산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매력적인 수입 형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남에게 통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회를 받기 때문에 뉴스킨의 5년은 내가 진짜 초집중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킨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고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의심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안 넘어가요. 넘겨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요,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뉴스킨 사업은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맞아. 사실 시간 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자신 없는 사람이 다른 사업은 뭘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시작의 기회조차 없잖아요. 뉴스킨 사업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근데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제 주변에 누가 했다가 안 하던데요? 포기했던데요? 왜 누구나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왜 더 성공하지 못하지? 왜 그런지 잘 고민해 보셨나요? 뉴스킨 사업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없다는 말은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되기도 해요. 아무나 들어옵니다.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요,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요, 뽑고 걸르나요? 걸르고 뽑나요? 걸르고 뽑죠. 걸르고 뽑는다는 말은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못할 만한 사람을 애초에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삼성에 들어갔대. 그러면 삼성에서 뽑을 만한가 뽑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사람은 삼성에서 뽑힐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의사가 됐대. 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의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반대예요. 뽑고 걸러요. 잘 살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뉴스킨 기회를 잡아보고 싶으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처음 들어오는 진입장벽의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요, 가치가 클수록 진입장벽은 그만큼 높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뉴스킨은요, 가치는 이 세상 끝점에 있는데 진입장벽 자체가 없어요. 이런 일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다 들지도 몰라요. 걔네들을 진짜 다 서울대 입학시켜버린 거예요. 서울대 학생 된 거예요. 대신 졸업할 때는 서울대 졸업하는 실제 학생들 졸업 성적 맞춰 졸업하세요 하면요, 다 90%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10년이 걸려야 졸업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뉴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내 모습이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역량을 갖춰야 성공하는 일이지, 그냥 쉽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 일이 쉬운 일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돼야 성공하는 거지, 이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성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일단. 사실 욕구부터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욕구는 다 있죠. 그쵸, 욕구는 다 있죠. 욕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시작할 것이고. 잘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다이어트, 살 빼고 싶어 시작한 거예요. 자, A는 다이어트 성공했고 B는 실패했습니다. 둘 다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왜 A는 성공했고 B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크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근데 A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보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한 거예요. 근데 B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었지만 힘든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뉴스킨 사업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려는 자세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운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헬스장과 트레이너를, PT를 붙여주면 운동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스장을 안 가. 이러면 방법이 없어져요.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제공해드렸는데 안 와, 안 배워. 지금이나 한 달 뒤나 아는 게 똑같아. 어떻게 성공하겠냐는 거죠. 세 번째, 변화하려는 자세입니다.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삼성에 맞춰야 되나요? 삼성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나요? 내가 삼성에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뉴스킨을 잘하고 싶으면 뉴스킨에 맞는 인재성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뉴스킨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안 바뀌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상식적인 백가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노력을 얼마나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20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걔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백가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뉴스킨 사업으로 권리소득 1,000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는 쉽게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면 편의점 알바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하는 노력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결과 대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네 가지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뉴스킨 사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상태든 누구나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뉴스킨 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혹은 이 사업 잘 배워보려면 현재 저의 상태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가이드 해달라고 자신 있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 맞게끔 이 사업을 배워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사업에서 초대해 주신 분께서 가이드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꼭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